깊고 푸른 바다 위에서 거대한 철의 성이 움직입니다. 그 위에서는 최첨단 전투기들이 하늘로 날아오르고 수많은 승무원들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며 작전을 수행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가의 의지이자 기술력의 결정체이며 미래를 향한 담대한 선언입니다. 2023년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야심찬 국방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중형항공모함 건조 사업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큰 배 하나를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지역 강국을 넘어 진정한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힘은 바다를 넘어 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가려 합니다. 마치 한 사람이 성장하며 점점 더 큰 꿈을 꾸듯이 대한민국의 국방력도 끊임없이 진화해 왔습니다. 6.25 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해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군사력을 보유하기까지의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장애물을 만났고 때로는 주변국들의 견제와 방해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매번 우리는 지혜롭게 길을 찾아왔습니다. 항공모함 건조 프로젝트는 바로 그러한 지혜의 정점입니다. 겉으로는 4만 톤급의 중형 항모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7만 톤이 넘는 대형 항모에 가까운 성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변국들의 민감한 반응을 관리하면서도 실질적인 전력을 확보하려는 외교적 지혜입니다. 마치 조용히 힘을 기르다가 필요한 순간에 그 진가를 드러내는 무술가처럼 대한민국은 전략적 인내와 계획으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 항공모함에는 우리가 독자 개발한 KF-21 전투기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이 된 대한민국이 이제 그 전투기를 바다 위의 이동 기지에서 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 명의 장인이 자신이 직접 만든 도구로 걸작을 완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기술로 만든 전투기가 우리의 기술로 만든 항공모함에서 날아오르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군사적 성취를 넘어서 한 민족의 자존심이자 자랑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순히 군사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항공모함 건조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삶의 지혜는 깊고도 넓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그 안에 담긴 3가지 소중한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최선을 찾아내는 지혜. 대한민국이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과정은 마치 좁은 방에서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예술가의 고민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상적으로는 미국의 니미츠급 같은 10만 톤급 초대형 항공모함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북쪽으로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있고 남쪽으로는 일본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대한민국의 군사력 증강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항공모함 같은 공격적인 전력 투사 수단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대놓고 대형 항공모함을 건조한다고 선언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엄청난 외교적 마찰과 압력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리하게 접근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4만 톤급 중형 항공모함이라고 발표하면서도 실제 설계는 만재 배수량 7만 톤 이상의 대형 항모에 가깝게 진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속임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의 제약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상적인 조건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산의 제약이 있고 시간의 제약이 있으며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압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제약을 불평하는 대신 그 안에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작은 아파트에 사는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공간의 제약 때문에 불평할 수도 있지만 대신 그들은 수납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가구를 다목적으로 사용하며 벽면을 활용하는 등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작은 공간에서도 쾌적하고 효율적인 생활을 만들어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부족하거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성공하는 팀은 없는 것을 탓하는 대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핵심에 집중하며 기존 자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합니다. 항공모함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선택한 EMALS, 즉 전자기 캐터펄트 시스템도 같은 맥락입니다. 기존의 증기식 캐터펄트는 검증된 기술이지만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정비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반면 EMALS는 신기술이라 위험 부담이 있지만 공간 효율이 뛰어나고 적은 인력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겪는 우리 해군의 현실을 고려할 때 EMALS는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제약은 때로 혁신의 어머니가 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여유로울 때는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약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게 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많은 위대한 발명과 혁신이 제약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자원이 부족했던 일본은 소형화와 효율성에서 세계 최고가 되었고, 물이 부족했던 이스라엘은 점적 관계 기술을 개발해 사막을 농장으로 바꿨습니다. 대한민국도 자원이 없는 나라였지만 그래서 오히려 인적 자원 개발에 집중해 오늘날의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이 원칙은 적용됩니다.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은 효율적인 시간 관리법을 개발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은 저축과 투자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게 됩니다.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오히려 그 제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정신력과 창의성을 발휘합니다. 항공모함 프로젝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약은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약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최선의 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4만 톤이라고 발표하면서도 실제로는 7만 톤급의 성능을 갖춘 항공모함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이며 성공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특성입니다. 두 번째 교훈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인내. 항공모함 건조 프로젝트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장기적 관점의 중요성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하루아침에 계획되고 실행된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친 준비와 축적의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이 항공모함을 건조할 수 있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조선기술과 국방기술의 결실입니다. 우리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조선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화물선을 만들었고
점점 더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선과 LNG 운반선을 건조하는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 되었습니다. 군함 건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고속정과 초계함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호위함과 구축함을 건조했고 최근에는 7,000톤급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과 3만 톤급의 독도함을 건조했습니다. 각 단계마다 기술을 축적하고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경험과 기술이 모여 7만 톤급 항공모함 건조로 이어진 것입니다. KF-21 전투기 개발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1980년대 초음속 훈련기 T-50을 개발하면서 항공기 개발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기술을 발전시켜 마침내 독자적인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그 KF-21을 함재기로 개조해 항공모함에 탑재하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 한 가지 명확한 패턴이 보입니다. 그것은 단계적 발전과 장기적 비전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항공모함을 만들겠다고 덤비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것부터 시작해 하나씩 기술을 쌓아갔습니다. 실패하고 배우고 또 도전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걸어온 끝에 오늘날의 성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큰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친 노력과 인내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빠른 성공을 요구합니다. SNS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의 화려한 모습만 보입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는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한 명의 성공한 기업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상장에 성공하고 거액의 자산가가 된 모습만 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수년간의 야근과 실패, 좌절과 재기의 반복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했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사업 모델을 다듬었습니다. 자금이 바닥나 월급을 못 주던 시절도 있었고 직원들이 떠나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순간은 단 몇 분이지만 그 순간을 위해 선수는 10년, 20년을 훈련합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훈련하고 부상을 극복하고 슬럼프를 견디며 꾸준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상대에 오르는 것입니다. 의사나 변호사, 교수 같은 전문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전문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년간의 공부와 수련, 실습과 경험을 통해 쌓아 올린 것입니다. 의사는 최소 10년 이상의 교육과 수련 기간을 거쳐야 하고 교수는 박사학위를 받고도 수년간 연구와 논문 작성에 매진해야 합니다. 예술가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유명한 화가나 음악가의 작품은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고 수많은 작품을 만들고 버리기를 반복하며 점점 더 나은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피카소는 생애 동안 5만 점이 넘는 작품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아는 명작은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항공모함 프로젝트가 보여주는 것처럼 진정한 성공은 장기적 비전과 끊임없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작은 조선소에서 시작해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 되었고 이제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운이나 재능만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한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결과에 조급해하지 말고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작은 노력이 모여 1년이 되고 1년의 성장이 모여 10년이 됩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나는 오늘의 내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항공모함을 건조하기까지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기술적 어려움도 있었고 예산 문제도 있었으며 국제 정치적 압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세계에서 손꼽히는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멀게만 느껴지고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 교훈 자립과 협력의 균형을 찾는 지혜. 항공모함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자립과 협력의 균형입니다. 대한민국의 항공모함은 순수 국산 기술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외국 기술에만 의존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만들고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은 외국의 검증된 기술을 도입합니다. 예를 들어 항공모함의 선체 설계와 건조는 순수 우리 기술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외국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KF-21 전투기도 우리가 독자 개발한 것입니다. 이것을 함재기로 개조하는 것도 우리의 기술로 가능합니다. 반면 함상 조기경보기는 미국에서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2 시리즈 같은 함상 조기경보기를 독자 개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할 수 있지만 수요가 제한적이고 개발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미 검증된 외국 제품을 도입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EMALS 전자기 캐터펄트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독자 개발할 수도 있지만 미국이 이미 개발에 사용하고 있는 기술을 기술 이전받거나 공동 개발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개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검증된 기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매우 현명합니다. 모든 것을 독자 개발하려는 고집은 비효율적이고 때로는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외국에 의존하면 기술 종속에 빠지고 전략적 자율성을 잃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핵심 기술은 우리가 확보하되 나머지는 국제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과 일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우리는 종종 두 가지 극단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는 독립심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일을 혼자 하려는 사람은 결국 과부하에 걸립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게다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과물의 질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사람은 주도권을 잃고 의사결정에서 소외됩니다. 성공적인 리더는 이 균형을 잘 잡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직접 해야 할 핵심 업무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팀원들에게 적절히 위임합니다. 동시에 팀원들의 작업을 지원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팀의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창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스타트업에서는 창업자가 모든 것을 직접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성장하면서 모든 것을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인재를 채용하고 적절히 권한을 위임하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회사의 비전과 핵심 전략은 창업자가 직접 주도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아이들을 위해 해주면 아이들은 독립심을 기르지 못합니다. 반대로 아이들을 완전히 방임하면 적절한 지도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좋은 부모는 아이의 나이와 능력에 맞춰 점진적으로 독립성을 키워주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적절한 도움과 지도를 제공합니다. 개인의 성장에서도 이 원칙은 중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기초는 스스로 공부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부분이나 고급 기술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책을 읽고 온라인 강의를 듣고 멘토를 찾아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투자나 재무 관리도 비슷합니다. 기본적인 재무 지식은 스스로 공부해서 갖추어야 합니다. 자신의 돈을 남에게 맡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복잡한 세금 문제나 전문적인 투자 전략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국제관계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독자적인 국방력을 키워왔습니다.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있으면서도 동시에 우리만의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군사력을 강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립과 협력의 균형입니다. 항공모함 프로젝트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자체 기술로 항공모함을 건조하지만 일부 핵심 장비는 국제 협력을 통해 도입합니다. 이렇게 하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모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질을 전달합니다. 독립과 협력은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진정한 독립은 필요할 때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협력은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이 국제방산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등한 입장에서 국제 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외국에 의존했다면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만의 기술이 있기 때문에 기술 교환이나 공동 개발 같은 윈윈 협력이 가능합니다. 폴란드에 K 전차와 K9 자주포를 수출한 것도 좋은 예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완제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까지 포함한 패키지로 계약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립이 국제 협력의 기반이 된 것입니다. 개인의 커리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야든 자신만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은 협업에서도 강합니다. 팀 프로젝트를 할 때 자신의 역할을 확실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다른 팀원들로부터 존중받고 협업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반면 아무 전문성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만 의존하려는 사람은 팀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프리랜서나 전문직 종사자들을 보면 이것이 더 명확합니다. 성공적인 프리랜서는 자신만의 독특한 스킬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다른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협업합니다. 디자이너는 개발자와 협업하고 작가는 편집자와 협업합니다. 각자의 전문성이 있기에 협업이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연구자들의 세계도 비슷합니다. 뛰어난 연구자는 자신만의 연구 주제와 방법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과 협력 연구를 진행합니다. 학제 간 연구가 중요해진 현대 학문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면서도
다른 분야와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은 필수입니다. 기업 경영에서도 이 원칙은 핵심입니다. 성공적인 기업은 자사의 핵심 역량에 집중하면서 나머지는 아웃소싱하거나 파트너십을 맺습니다. 애플은 디자인과 소프트웨어에 집중하고 제조는 외부에 맡깁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기술에 집중하고 배터리는 파나소닉과 협력합니다. 각 회사는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면서도 협력을 통해 전체 가치사슬을 완성합니다. 심지어 인간관계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건강한 관계는 자립적인 개인들 사이의 연결입니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나 서로를 존중하고 지원할 때 진정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반면 한쪽이 다른 쪽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관계는 불균형하고 불건강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정체성과 삶을 가지면서도 함께 공유하는 삶을 만들어갈 때 관계는 풍요로워집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의존하거나 반대로 너무 독립적이어서 교집합이 없다면 관계는 어려워집니다. 항공모함 프로젝트가 보여주는 자립과 협력의 균형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독립적이면서도 협력적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강점을 가지면서도 다른 사람의 강점을 인정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된 것도 이러한 균형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육과 기술 개발에 투자해 자립적인 산업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국제 무역과 협력을 통해 세계 경제에 통합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폐쇄적인 자급자족만 추구했다면 북한처럼 고립되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외국 자본과 기술에만 의존했다면 진정한 경제 발전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항공모함도 같은 철학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기술과 외국의 기술을 적절히 조합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모함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지혜입니다. 마무리 바다를 향한 우리의 꿈. 대한민국의 항공모함 프로젝트는 단순히 거대한 군함 한 척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폐허에서 시작해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된 기적의 역사, 그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다는 언제나 도전과 기회의 공간이었습니다. 수천 년 전 페니키아인들은 지중해를 항해하며 문명을 전파했고 대항해 시대의 유럽인들은 미지의 바다를 건너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바다를 지배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대영 제국도 미국도 막강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패권을 확립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도 바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조할 항공모함은 그 여정의 상징입니다. 7만 톤이 넘는 거대한 강철 덩어리 위에서 우리가 만든 전투기가 날아오를 것입니다. 그 모습은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응축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군사적인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방식에 대한 메타포이기도 합니다. 항공모함을 만들며 우리가 배운 세 가지 교훈은 우리 각자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 제약 속에서 최선을 찾아내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상적인 조건에서 살 수 없습니다. 항상 예산의 제약, 시간의 제약, 주변 환경의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제약을 핑계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제약을 창의성의 촉매제로 삼아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대한민국이 4만 톤급이라고 발표하면서도
실제로는 7만 톤급의 성능을 갖춘 항공모함을 만들듯이 우리도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인내입니다. 항공모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기술 축적과 경험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성공은 순간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노력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당장의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10년 후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자립과 협력의 균형을 찾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만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핵심 역량을 키우면서도 필요한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체 기술과 외국 기술을 적절히 조합해 항공모함을 만들듯이 우리도 독립적이면서도 협력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실제로 실천하며 증명해낸 삶의 철학입니다. 우리는 자원도 없고 영토도 좁고 주변국의 견제도 심한 어려운 환경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제약을 극복하는 창의성, 장기적 비전을 향한 인내, 자립과 협력의 균형을 통해 오늘날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항공모함은 그 성과의 최신 사례일 뿐입니다. 반도체에서 세계 1위, 조선에서 세계 1위, 자동차에서 세계 5위, 문화 콘텐츠에서 세계적 영향력. 이 모든 성공 뒤에는 같은 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단지 국가의 것이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의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갈등, 건강 문제. 인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폐허에서 일어섰듯이 당신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을 만들 수 있는 나라의 국민인 당신이라면 당신의 인생에서도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약이 있다면 그것을 창의성의 원천으로 삼으십시오.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꾸준히 나아가십시오.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필요할 때는 도움을 청하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자신만의 강점을 키우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바다는 넓고 깊습니다. 때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거칩니다. 하지만 그 바다를 항해하는 항공모함은 어떤 폭풍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7만 톤의 강철로 만들어진 배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위에서 전투기들은 하늘로 날아오르고 승무원들은 각자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항해입니다. 순풍만 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역풍이 불고 폭풍을 만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 항해하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현명해지며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항공모함이 앞으로 수십 년간 바다를 지킬 것처럼 당신도 당신의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해 나갈 것입니다. 그 항해가 순탄하지만은 않겠지만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도 폐허에서 일어선 민족의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항공모함의 갑판에서 전투기가 이륙하는 순간 엄청난 추력으로 하늘을 향해 솟구칩니다. 단 몇 초 만에 수평선 너머로 사라집니다. 당신의 인생도 그렇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갑판 위에서 준비하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당신도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것입니다. 바다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가 수평선 너머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항공모함이 그 바다로 나아가듯이 당신도 당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제약은 창의성이 되고 시간은 성장이 되며 협력은 시너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돌아보았을 때 당신도 놀라운 항해를 해왔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작은 배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항공모함처럼 거대하고 강력한 삶을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미소 지으며 생각할 것입니다. 나도 해냈구나. 대한민국의 항공모함은 단지 강철과 전자장비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민족의 꿈이자 의지이며 미래를 향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꿈과 의지는 당신의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도 당신만의 항공모함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바다에서 당신만의 방식으로 말입니다. 바람이 당신의 돛을 채우고 별이 당신의 길을 밝히며 용기가 당신의 항해를 이끌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항공모함이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듯 당신의 인생도 힘차게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항해의 끝에서 당신이 꿈꾸던 항구에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항해는 계속됩니다. 바다는 끝이 없고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조선소에서는 항공모함이 만들어지고 있고 당신의 마음속에서도 새로운 꿈이 싹트고 있습니다. 그 꿈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새로운 세계로 이끌 것입니다. 항공모함 위에서 바라보는 수평선은 끝없이 넓습니다. 당신의 미래도 그렇게 넓고 무한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이 해냈듯이 당신도 해낼 수 있습니다. 바다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당신만의 항공모함을 타고 말입니다.